이게 그 가려운 부분을 사정없이 긋는 거죠. 이 얘네들 25평, 46평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역은요, 특종입니다. 특종. 네, 대박 날까? 어디 단지냐면,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입니다. 요즘에 제가 뭐 부동산 대표님들이나, 그리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 내용들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를. 그래서 오늘 이 첨단 제일 풍경채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는지, 관심이 큰 게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분양을 하겠죠. 9월 8일 날 사업 설명회 하니까 그 이후에 아마 분양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연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올까, 이거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준비 자료가 좀 많은데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첨단 3지구 굉장히 크죠? 여기 209, 109, 그리고 309. 309가 주택지로 들어갑니다. 주택, 공동주택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주택. 그리고 109에 국립심뇌혈관센터가 확정이 됐고요. 국가 AI 데이터 센터 10월 예정이고, 중부경찰서 신설, 토지 매입이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직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자리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직주 근접으로 굉장히 좋은 주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첨단 3지구뿐만이 아니고 이미 지금 그 일자리가 많은 첨단 1지구, 2지구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죠. 이 주택지가 중요하죠.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 2블럭, 5블럭이 제일 풍경채입니다. 이 두 개의 단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2블럭은 1845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다. 이 안에서 단지 세대수로는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옆에가 1520세대죠. 그리고 A 5블럭이 여기 584세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그 공동주택 가운데 굉장히 큰데, 여기가 녹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녹지 공간. 어떻게 만들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두 개네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있습니다. 애들 키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과학기술원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아이들이 이용해서 놀 수 있는 놀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 가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그리고 광주 첨단 3지구 첨단 NCT,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NCT. 여기는 NCT 도시다라는 겁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 7776세대가 예정이다. 최근에 보니까 한 200세대 좀 줄었더라고요. 어쨌든 7000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인구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블럭 첨단 제일 풍경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네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20층입니다. 그리고 수안지구처럼 여기가 지역 난방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주차가 1.42대, 세대수가 1845세대. 앞에 보니까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어떻게 꾸며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단 5블럭 제일 풍경채 보니까 여기가 20층, 여기도 지역 난방, 주차가 1.81대, 여기가 대형 평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를 굉장히 높게 잘 뺐다. 세대수 584세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하는 세대의 평형 구성입니다. 평형 구성. 굉장히 특이합니다. 2블럭 1845세대인데 5구 타입이 1000세대가 넘어요. 5구 타입이. 이런 구조의 단지가 광주 아파트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이 한 742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블럭이 116 타입이 46평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84 타입 펜트죠. 펜트. 예, 여기 4세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평형 구성도 그렇고 5구 타입도 사람들이 이제 84 타입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5구 타입을 많이 찾으시는데, 5구 타입이 또 생각보다 평당가가 좀 저렴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116 타입도 공급이 요즘에 좀 되긴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좀 싸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이렇습니다. 다양한 평형 구성. 5구 타입 대단지 마지막 분양이 3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한 단지에 1000세대가 넘는 5구 타입이 있는 거는 광주에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분양은 임유동이 3년 전에 했죠. 3년 전에 했는데, 세대수가 이렇게 많진 않았다. 그리고 첨단 3 힐스테이트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한다더라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500만원 정도 수준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상황극을 좀 할게요. 5구 타입 괜찮을까? 왜 사람들이 5구 타입이 요즘에 많이 찾을까?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구 타입 괜찮을까? 지금 5구 타입은요, 광주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잘 나가는 부동산 하는 사촌형이 있어요. 사촌형. 그리고 옆에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무슨 내용인가 좀 들어보니까, 형, 나 5구 타입 청약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부동산 하는 사촌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좁은 곳에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그런 건 잘 안 올라. 형 말 들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정확하게 지금 광주의 5구 타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식이 지금 변환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구 타입이 열망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보이시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부터 이거는 2020년 12월 12일 날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인데요. 그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40평 살 돈 없는데 왜? 30평 살 돈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이고요. 이상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래서 40평대 안 되면 30평대 하시고 30평대 아니면 20평대라도 해라. 그때 왜 40평대에 열망했냐면 이게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20평대는 투자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평 안 되면 20평이라도 해야 되는데 20평이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2월 달에 그러지 마셔라. 괜찮은 단지, 특정 단지는 20평대가 오히려 가격 상승이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지금 잡아야 된다. 이런 자료예요, 이게. 그리고 또 2022년 7월 달에 이때 제가 또 하나 또 업로드 해드렸는데, 인식은 계속 변한다. 어떤 평형대가 좋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 5구 타입이 투자 가치가 있는 이유는 84 타입 이 기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층이 이쪽으로 정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수요층이 늘어나면 이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포인트는 아무 단지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 단지일수록 5구 타입의 수요는 늘어난다. 점진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기 보면은 미래의 가치는 과거 현재의 상승률과 비례할까? 이렇습니다. 과거의 가치는 가격이 이랬어요. 그런데 현재 가치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네. 올라간 수치를 생각해 보니까 5구 타입은 20% 올랐고, 그리고 84는 40%, 대형 평형은 60%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투자 가치가 월등히 좋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과연 미래도 똑같이 이 수익률이 적용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어떻게 똑같이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죠. 미래의 가치,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이게 지금 그 110 타입 43평형이 18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억. 그리고 84 타입은 10억이 돼야 되는 거고, 5구 타입은 여전히 5억 4천밖에 안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층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이게 너무 비싸면 이런 식으로 하향 곡선을 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5구 타입이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반전이 생길 수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 내용이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성. 지금 여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가 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봐야 되냐면 광주에서 그래도 어느 동네 가면은 대장이더라 하는 단지들이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이란 말이죠. 좋은 단지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2016년도부터 공급이 이렇게 쭉 됐습니다. 광주에. 그리고 최근에 재개발은 계림 4구역, 교대, 모아알과 그랑대, 그리고 대림 이편한 세상이 공급을 했죠. 전체 공급된 게 거의 3만 호 정도 돼요.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구 타입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5구 타입, 63 타입 다 합쳐봐야 5023세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중의 20%도 채 안 된다.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희소성.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앞으로 공급량이 많이 나올 텐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요 5구 타입이 아예 지금 배치된 게 없습니다. 84 타입 미만의 공급은 아예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5구 타입의 희소성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공지사항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기 청약 관련 상담 전화 나가고 있죠. 청약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청약 신청 희망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1인 가구 증가, 요즘에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소형 평형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너무 비싼 국민 평형,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5구 타입의 투자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기여를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겁니다. 너무 비싼 국민 평형. 1인 가구 늘어난다고 쳐요. 뭐 희소성이 있다 쳐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안 올라. 그럼 이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7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수요층이 5구 타입으로 전이가 되게 된다.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인식의 흐름 속에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평형, 이거는 괜찮을까? 또 상황극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이모입니다. 이모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조카예요. 신혼집 차릴 건가 봐요. 그래서 이모 큰 거 청약할까? 이렇게 전화하는데 이모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큰 게 투자 가치가 있지. 얼만데? 그러니까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 12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억이요. 근데 이모가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지금 광주 부동산 심리가 이겁니다. 딱. 그런데 대형 평형이 비싸서 그렇지 희소성은 있어요. 희소성.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그 방금 전에 재개발 재건축 표인데 이 중에 대형 평형은 몇 프로 정도 될까? 대형 평형은 5.4%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엄청나게 적죠. 희소성. 그런데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대형 평형이 조금 증가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수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 공급량의 84 타입 이상은 전체 공급량의 30% 정도, 전체가 12,000세대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가 대형 평형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많고 투자 가치가 많다고 하니까 관심은 많이 갔는데 요즘에 청약시장 분위기 보니까 완전히 대형 평형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는 너무 높은 분양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 10억이었는데 갑자기 17억으로 올라갈 수 있냐?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미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수요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분양 발생 중이다. 대형 평형이. 그렇게 인기 있던 대형 평형. 얼마인가 봤더니 상무센트럴은 이 46평형이 15억입니다. 그리고 벨루미 첨단 16억 6천, 그리고 상무 골드클래스 43평 11억 5천, 상무 더 로제 아델리움 43평이 10억입니다. 10억. 이 가격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지금 분양 시장에서 참패를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위파크 마룻공원이 51평이 8억 9천에 나와서 간신히 완판은 했어요. 완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게 가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가는데 첨단 제일 풍경채가 이 가려운 부분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평당 여기 보니까 1,400만 원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건 확장비하고 옵션 뭐 합치면 한 1,500 정도 나오는데 1,500 정도면은 굉장히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평당 1,400, 1,500이면 얼마 정도가 될까?
마지막으로 분양을 예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3지구 2.5블록 예상 분양가, 제가 이 계산 방식은 첨단 힐스테이트 있죠. 힐스테이트 평당 가격 있지 않아요. 여기 요거를 평형대로 그대로 곱해서 이 가격을 뺀 겁니다. 여기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있고, 여기 파란색이 기준층 이상이다. 10층 이상이 이 파란색인데, 첨단 힐스테이트가 84 타입이 5억 정도 했단 말이죠. 5억 정도 했는데, 첨단 제일풍경채가 25평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얼마일까? 3억 5천입니다. 기준층이. 저층은 더 싸고 3억대 초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힐스테이트도 사실 굉장히 싼 거잖아요. 이게 84 타입이 요즘에 뭐 7억 8억 하는데 이것도 저렴한 건데 이것조차도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 금액이면. 그리고 이 금액에 대출 받는 것과 이 금액에 대출 받는 건 부담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 평형 보니까 46평형이 7억이 안 됩니다. 7억이. 요즘 일반 분양가 84 타입이 7억이 되는데 이게 46평형인데 7억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 평형 가고 싶으나 너무 비싼 분양가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그 가려운 부분을 사정없이 긋는 거죠. 이 얘네들 25평, 46평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양가가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나고 모델하우스가 열리게 된다면 또 소식 전해드리러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카하고 이모가 통화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이모 근데 평당 1,500이래. 그랬더니 이모가 한번 해봐. 근데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괜찮은데 나도 해볼까? 지금 광주 시장의 반응이 딱 이겁니다. 이거. 네, 오늘 자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료 유익하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